뉴욕을 찾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이 계단은 미드 가십걸에 매회 등장해서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제가 박물관을 찾은 날은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약 18만 6천 평방미터의 박물관을 둘러보려면 지도는 필수. 이렇게 한국어로 작품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셋도 있었는데요. 작품의 번호를 입력하면 한국어로 작품 소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물관을 한번 둘러볼까요?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이집트관이었는데요.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핑크스. 다음은 자세히 보면 콧수염까지 보이는 걷는 남자 상인데요. 드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는 딱 제 스타일이네요. 카노포스 단지와 뚜껑이라는 이 단지는 아케나덴의 후처인 키아 왕비의 단지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품 있어 보이지 않나요? 곡물을 운반하는 여인이라는 이 작품 속 여인은 깃털이 달린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을 통해 하녀 신분에 그치지 않고 반여신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미국 정부의 누비아 유적 보호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집트 정부가 기증한 덴두르 신전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집트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둘러본 곳은 아프리카 미주 대륙미술관이었는데요. 이곳에는 이렇게 뭔가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는 듯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작품인데요. 다양한 금속들이 박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금속들은 이 부족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인과 수호자의 역할을 했던 이 형상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둘러본 곳은 유럽관이었고요. 기독교 미술에서 흔히 새는 영혼을 뜻하고 바로크 미술에서 세 장의 새는 순결을 뜻한다고 해요. 이 그림을 그린 고야는 발해가는 순수와 젊음에 대한 논평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네와 마네의 작품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잠시 그림을 좀 감상해 볼까요? 혹시 눈에 띄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저는 방구석 미술관을 통해 알게 된 모네가 마네를 만난 후에 그린 그림이라는 이 생타드레스의 정원이라는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예쁘죠? 다음은 제가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을 통해 가장 좋아하게 된 에드가 드가의 작품인데요. 그리스 신화 속 여신이나 귀족 여인이 아닌 파리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인들을 그리는데 자신의 모든 예술혼을 불태웠던 에드가 드가. 드가는 특히나 무대 위 아름다움과는 달리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불구가 되기도 할 정도로 혹한 훈련을 버텨내는 빈민가 소녀들의 그림에 몰두했는데요. 여러분, 이 무대 위 발레 리허설이라는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실래요?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공연 전 리허설에 열중하고 있는 발레리나들, 그리고 그녀들의 공연을 지휘하고 있는 검은 수트의 대머리 아저씨가 혹시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방구석 미술관을 읽고 나니 저쪽 오른쪽 끝에 저 소녀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러 온 저 배불뚝이와 꼰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나가던 증권맨 생활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고갱의 작품들과 반고흐의 작품들도 함께 보이시죠?
압생트라는 술이 품고 있던 산토닌이라는 성분의 부작용으로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겪게 되었다는 반고흐. 노란 높은 음에 도달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좀 속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을 당시 의사에게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방구석 미술관을 통해 반고흐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림들을 보니까 이 노란색들이 마냥 예뻐 보이기보다는 조금 슬퍼 보이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반고흐의 그림들이 조금 달리 보이시나요? 이번엔 유럽 조각과 장식 미술관인데요. 이 많은 작품들 중 단연 눈에 띄는 작품은 바로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라는 이 작품이었어요. 카노바의 페르세우스는 매끈한 웅장함을 통해 신고전주의의 영웅적 미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관에서는 이 마담 X라는 그림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 존 싱어 사전트는 메트로폴리탄에 이 초상화를 팔던 당시 자신이 만든 작품 중 이 작품이 최고일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도 하네요. 근대 및 현대 미술관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메다 프리마베시라는 이 작품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9살 소녀의 초상화라고 하는데 전 작품 설명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 어린 소녀의 초상화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소녀의 영롱함과 쾌활함이 잘 표현된 참 멋진 작품이죠. 이제 이렇게 박물관 곳곳을 살펴봤으니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러 갈까요? 다양한 샌드위치와 음료 그리고 여러 빵들이 있었지만 제 선택은 바로 요거! 악마의 음식이라는 요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여기 악마의 음식과 함께 할 커피 한 잔까지. 이렇게 커피 한 잔과 컵케이크로 당 충전을 하고 제가 찾아간 곳은 바로 박물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스토어인데요. 와, 기념품 샵 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크기만큼 기념품의 종류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마치 저에게 나 좀 데려가 라고 소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뮤지엄 스토어에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눈에 띄고요. 또 뭔가 잔뜩 화가 난 듯한 반고흐의 인형도 보이네요. 아, 그리고 이 에코백 예쁘죠? 4년 전에도 샀던 백인데 보니까 또 사고 싶은 거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박물관 입구 계단에서 리뷰하기도 했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이드북들도 있고요. 아, 사고 싶은 그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는데 겨우겨우 꾹꾹 눌러서 참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루브르가 선택한 최초의 중남미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세요. 안녕!